혹시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거 보고 계세요? 아니면 뭐 노트북? 뭘로 보시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제국의 하나 들어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기업, 바로 칩 하나로 제국을 세운 회사 TSMC입니다. 분석가님, 근데 시작부터 제국이라니 이거 너무 거창한 표현 아닙니까? 진행자님, 과장이 아닙니다. 딱 이 숫자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나요. 67.6%. 이게 바로 TSMC가 전 세계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잠깐만요. 67.6이요? 와, 거의 70%잖아요. 이건 뭐 그냥 1등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이 시장의 규칙 자체를 이 회사가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대만에 있는 회사 하나가 21세기에 제일 중요하다는 이 산업을 이렇게 독점하게 된 거죠? 자, 칩 하나에 담긴 제국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분석가님께서 TSMC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슈퍼을이라는 말을 꼽으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보통 을이면 좀 힘이 없는 쪽 아닌가요? 슈퍼을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TSMC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애플 아이폰, 엔비디아 AI 칩, AMD CPU.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죠. 이 회사들이 정말 기가 막힌 설계도는 다 그려요. 그런데 이걸 실제 돌아가는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곳은 사실상 TSMC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TSMC 공장이 멈춘다? 그럼 우리가 아는 모든 첨단 기술은 그냥 종이 위 설계도로만 남고 그대로 올스톱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TSMC를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호국신산,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산이라는 뜻이죠. 호국신산. 와, 나라를 지키는 산이라니요. 이건 그냥 돈 잘 버는 대기업 이 정도가 아니네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의미를 아예 뛰어넘는 거죠. 지금 미국이랑 중국 정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 거대한 폭풍 속에서 대만이라는 작은 배를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바로 TSMC인 겁니다. 그냥 회사가 아니라 대만의 주권 그 자체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회사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 돈은 또 얼마나 잘 버는지 그 금고 안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지금부터 TSMC라는 이 왕좌를 떠받들고 있는 숫자들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매출인데요. 와, 이거 진짜 입이 떡 벌어지지 않습니까? 2018년에 1조 신대만 달러를 겨우 넘었는데 불과 4년 만에 2조 2,600억을 넘어섰어요. 2배가 넘게 그냥 폭증한 겁니다.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고요. 스마트폰, 고성능 컴퓨터, 그리고 최근에 터진 AI 붐까지 다 합쳐져서 만들어낸 그야말로 빅뱅 수준의 폭발이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요, 그냥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남기냐, 이게 진짜 실력이죠. TSMC가 최근에 발표한 가이던스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무려 49에서 51%입니다. 잠깐만요, 분석가님, 영업이익률이 50%라고요? 그럼 제가 10,000원짜리 국밥을 팔면 재료비, 인건비, 가게세 다 빼고 5,000원이 그냥 제 주머니에 남는다는 거잖아요. 제조업에서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 업계 평균이 한 25% 정도거든요. TSMC는 그 2배를 버는 겁니다. 진행자님 말씀대로 이건 그냥 돈을 찍어내는 기계다. 이렇게 봐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 엄청난 돈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차트가 바로 그 답입니다. 여기 보시면 5나노, 7나노, 3나노 이런 최첨단 공정에서 나오는 매출이 전체의 65%가 넘어요. 분석가님,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노가 뭔지 진짜 쉽게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냥 반도체 안에 있는 길의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이 좁을수록 같은 공간에 더 많은 길을 낼 수 있으니까 더 빠르고 전기 덜 먹는 칩이 되는 거죠. 당연히 만들기는 제일 어렵고 그래서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TSMC는 바로 이 비싼 최첨단 시장을 사실상 혼자 다 먹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TSMC의 힘이자 돈줄인 거죠. 잠깐만요, 분석가님. 아니, 들어보면 볼수록 그냥 완벽 그 자체인데요? 매출은 폭발하고 이익률은 50%에 가깝고. 근데요, 왜 워렌 버핏 같은 그런 큰손 투자자들이 TSMC 주식을 내다 팔았을까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네,
바로 그게 이 회사 투자의 핵심 질문입니다. TSMC는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주 깊은 해자, 그러니까 경제적 성벽을 쌓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견고한 성이 지금 사방에서 불을 뿜는 용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강력한 장점이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됐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을 푸는 열쇠는 바로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Pure Play Foundry.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오직 남의 물건만 만들어줄 뿐 절대로 우리 브랜드 달고 직접 장사해서 고객이랑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약속이 TSMC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모토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왼쪽이 TSMC, 오른쪽이 삼성이나 인텔 같은 회사들이에요. 이 회사들은 엑시노스나 인텔 코어처럼 자기들 칩도 만들면서 동시에 다른 회사 칩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제 물건 만들어주는 공장이 바로 옆에서 제 경쟁 상품도 만들어서 팔고 있다는 거네요. 와, 이거 진짜 찝찝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진행자님이 만약 애플 CEO라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경쟁사 삼성한테 아이폰의 심장인 AP칩 설계도를 마음 편하게 넘겨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신뢰의 문제 때문에 애플이 모든 물량을 삼성에서 TSMC로 옮겨버린 겁니다. 이 신뢰가 바로 TSMC의 그 어떤 기술보다도 깊은 해자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 신뢰라는 해자가 얼마나 단단한지는 알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용들은 대체 뭔가요? 아무리 해자가 깊으면 뭐예요? 성 주변에서 용들이 불을 뿜어대고 있으면 말짱 꽝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바로 이들이 성문 앞에 버티고 있는 용들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용은 단연 지정학적 폭풍입니다. 미중 기술 전쟁의 딱 가운데 끼어 있고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은 이 회사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가장 큰 리스크죠. 워렌 버핏이 주식을 판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세계화의 비용입니다. 위험을 나누려고 미국이랑 일본의 공장을 짓는데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회사 스스로도 이익률이 2에서 4%는 깎일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AI 붐 때문에 터진 공급망 압박,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웨이랑 몰래 거래했다는 의혹으로 인한 규제 조사까지. 정말 사방이 다 위험투성입니다. 와, 해자는 깊은데 용들은 정말 무섭네요. 아니,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이걸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머릿속에 그려봐야 할 3가지 시나리오를 데이터에 기반해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자, 먼저 가장 긍정적인 불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 지금 불고 있는 AI 열풍이 우리의 상상을 아예 초월하는 수준으로 커지는 미래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방아쇠는 AI 수요가 그냥 빅테크 기업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기업, 심지어는 각 나라 정부까지 우리도 우리만의 AI가 있어야 해 하면서 주권 AI 경쟁에 뛰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TSMC는 AI 혁명으로 가는 유일한 문지기가 되고 그 문을 지날 때마다 통행세를 받는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중요한 회사가 아니라 21세기 전체를 통틀어 대체가 불가능한 가장 핵심적인 기업으로 그 위상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TSMC CEO가 얼마 전 실적 발표에서 직접 한 말을 들어보세요. 숫자들이 터무니없을 정도다. 인세인. 자기들이 불과 몇 달 전에 예측했던 것조차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수요가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CEO 입에서 인세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건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거네요. 이게 바로 불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엔진인 거군요. 자, 그럼 이제 정반대의 최악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바로 베어 시나리오인데요. 이 시나리오는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단층선이 결국 무너져 내리는 상황입니다. 계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거나 바닷길이 막히는 거죠. 그 결과는 재앙입니다. 이건 그냥 TSMC 주가가 떨어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내년에 나올 아이폰이 사라지고 신찬 생산이 멈추고 최첨단 의료기기부터 무기까지 모든 첨단 산업의 공급망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증발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기술적인 암흑시대로 후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섬뜩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만약에 정말 대만이 침공당하면 이 최첨단 기술이 중국 손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차라리 TSMC 공장을 파괴해버리는 비상계획까지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파괴요? 우리가 만든 걸 우리 손으로 부순다고요? 그렇습니다. 최첨단 칩을 잃는 게 적에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인 거죠. 그만큼 이 문제에 걸린 판돈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AI라는 거대한 희망과 지정학이라는 끔찍한 악몽, 그 사이에 가장 현실적인 기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회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절제된 확장 전략입니다. 여기서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AI 수요는 지금처럼 계속 강하게 유지되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미국, 일본, 독일로 공장을 옮기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마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아요.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압력을 잘 피해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 공장을 짓느라 이익률이 약간 깎이는 걸 감수하면서도 그 와중에 엄청난 투자를 계속해서 삼성이나 인텔 같은 경쟁자들이 아예 따라올 엄두도 못 내게 격차를 벌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TSMC가 공식적으로 시장에 내놓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회사 CFO가 명확하게 말했죠. 오늘 돈을 더 쓰는 건 내일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투자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는 것, 이게 그들의 기본 전략인 셈입니다. 네, 분석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숫자는 정말 완벽에 가깝고 신뢰라는 해자도 깊지만 지정학이라는 용은 너무나 현실적인 위협이네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TSMC, 과연 다음 시대를 지배할 무적의 요새일까요? 아니면 지정학적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제국일까요? 아마도 정답은 둘 다일 겁니다. 둘 다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아슬아슬한 긴장감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TSMC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기업으로 만드는 진짜 이유일 겁니다.